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연기, 개막전에 선수촌 코로나 확진자 발생, 후쿠시마산 식자재 제공 논란 등 수많은 이슈를 딛고 개최하게 된 도쿄올림픽. 힘들게 개최된 올림픽이지만 직전까지도 개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지. 재밌는 건 이번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국제대회 반대 주장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어. 사람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재미있는 경기를. 궁금하지?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바로 경제적 이유 때문이야. 국제대회를 개최하면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 보수해야 하고 경기장과 관련된 숙소 등 부대 시설도 만들어야 하지. 이 시설들을 만드는 데 비용이 천문학적인 경우가 많아. 또 시설들을 만드는 것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대회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활용 과정에서도 골치 아픈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국제대회들이 일회성으로 치루어지기 때문에 대회 후 적절한 활용 방안이 없으면 시설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해.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아무도 오지 않게 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흉물스러운 공간이 되기도 해. 그 시설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무시할 수 없을 정도기에 매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거지. 2018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예로 들어볼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13조 8천억 원이었다고 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평창올림픽은 많은 외신들의 호평과 국민적인 관심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런 올림픽에서도 아쉬운 점이 남기도 했어. 12개의 주 경기장 중에서 정선 알파인 경기장,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하키센터, 이 3개의 경기장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어. 경기장으로 인한 적자가 매년 30억 원이 넘는다고 하지. 게다가 강원도는 우리나라 전국 8도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대책이 없으면 이 적자는 해결되기 어려워 보여. 이러한 점들 때문에 특히 국가적 단위의 대규모 사업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선진국에게는 투자 대비 기대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칠 수도 있어. 방송 수신료를 예를 들 수 있지. 올림픽은 IOC, 월드컵은 피파가 방송 수신료를 가져가게 되는데 개최국의 국가보다 더 많은 방송 수신료를 가져가는데 이 비율은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봤을 때 국제대회들이 개최국가에게 이득이 되기보단 스포츠 협회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또 하나의 반대 이유는 바로 환경 문제야. 다들 축구장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어? 축구장은 라인을 기준으로 가로 105m, 세로 68m야. 전용 면적 7,140제곱미터, 즉 2,200평 정도가 되는 거지. 보통은 경기장들이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경기장을 짓게 되려면 산을 깎고 나무를 싹 다 벌목해야 하는 거지. 월드컵을 위해 브라질과 러시아에서는 12개의 경기장을 운영했으니까 이것을 다 계산해 본다면 동계올림픽의 경우엔 더 심해. 스키장을 건설해야 하고 스키 점프나 봅슬레이와 같은 경기장도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산을 밀어버려야 해. 즉 어떤 경기장이든 자연을 훼손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반발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회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국제대회. 어때? 얘기가 달라지겠지? 전 세계인들에게 이 스포츠는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오락거리이자 축제야. 국제대회 종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덕에 국제대회들은 두터운 팬층을 지니고 있지. 게다가 대부분 국가 대항전이라서 그때만큼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이렇듯 세계인들의 축제이자 화합의 장인 국제대회들이 모두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실망할 것 같지 않아? 그럼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 국제대회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경제적인 이유를 사용했지만 찬성 측에서도 근거를 경제적 이유를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야. 가장 먼저 국제대회를 개최하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어. 행사 진행을 위해 고용되는 사람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행사 전에도 많은 자본들이 투입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바로 떠오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고용은 43만 명, 부가가치는 직접적으로
전적으로만 3,257억을 달성했어. 이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생긴 이익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수준이지. 대회 준비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과 더불어 대회 중과 후에도 이익들이 발생해. 경기를 보러 오는 관중들의 티켓 비용, 보러 온 사람들이 경기만 보고 가지는 않겠지. 관중들이 방문하면서 소비하는 자본들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어. 국제대회들은 정부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기업들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아.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대회에서 광고가 가지는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해. 올림픽은 물품별로 스폰서를 특정해서 그 회사의 제품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물품을 사용하면서 신뢰감도 주고 광고 효과까지 가지니 기업들이 공식 스폰서가 되기 위해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겠지. 이 공식 기업이라고 하면 월드컵도 빼놓을 수 없어. 월드컵의 대표적인 스폰서는 다들 알다시피 코카콜라야. 1950년 브라질 월드컵부터 광고를 시작한 코카콜라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 우리나라의 이 현대자동차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공식 스폰서가 되었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계속 공식 스폰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기업들에게도 국제대회에서의 광고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서로 광고를 내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어. 국제대회 위치를 희망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광고를 노리는 국가들도 있어. 바로 국가적 이미지 발전을 위해 대회 유치에 참여하는 국가들이야. 우리나라도 88 올림픽과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국가적 이미지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볼 수 있어. 카타르 또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2022 월드컵을 통해 중동 국가의 이미지를 바꿀 기회로 삼겠다고도 발표했어. 올림픽위원회 IOC에서는 올림픽 레거시라는 용어로 올림픽이 가지는 긍정적 효과들을 공식 사이트에 정리해뒀어. IOC는 올림픽 레거시가 개최 도시와 도시의 시민들에게 장기적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올림픽 전, 올림픽 중, 올림픽 후에 전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해. 올림픽 레거시는 사람들을 위한 이익, 도시를 위한 이익, 스포츠 종목을 위한 이익으로 분류되고 있어.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어린 선수들의 양성 같은 효과들이 대표적이지. 이외에도 국제대회를 통한 국민 단합, 그리고 평창 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과 같은 국제 분쟁의 일시적 해소 등 국제대회에서는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장점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 경제적, 환경적인 이유만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스포츠 정신의 이념을 깨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지.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개최할 때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을 보면 국제대회의 추상적인 효과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국제대회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적자를 보면서까지 개최할 필요는 없다. EPL, MLB 같은 스포츠 프로리그로 충분하다? 아니면 국가대표들이 뛰는 경기들은 프로리그와는 다르다. 나는 국가대표를 응원하고 싶다. 각자 의견을 댓글로 남겨줘. 그러면 우리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그럼 안녕.